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3, 4 방정식부터 해서 연립 방정식까지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부등식 전까지예요. 자, 봅시다. 일단은 3, 4차 방정식 그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3, 4차 방정식. 저희가 앞에서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1차 방정식은 그 사실 되게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한 개념이고 2차 방정식은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이때부터는 일단은 고차 방정식으로 분류를 해요. 고차 방정식. 대신에 그 여전히 다항 방정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낯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푼다는 게 동일해요. 근데 3차 다항식하고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는 2차 다항식에서도 이제 근을 구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항상 되는 게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일 많이 낸 유형이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써야 될 타이밍이 지금 3, 4차 방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쓸 수 있는데 많이 쓰게 되고 수학2에 가서도 많이 쓰게 될 건데 3, 4차 방정식에서는 사실 거의 뭐 메인으로 써야 돼요. 메인으로. 그래서 단계를 말씀드리면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건 똑같은데 이제 전체적인 단계가 처음에 이제 인수정리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차수가 줄겠죠. 일단은 예를 들면은 3차식에다가 인수정리를 쓰면은 3차식이 1차식하고 2차식으로 차수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하는 건 2차 방정식에서 하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3차 방정식. 그러면 이게 1차식, 1차식, 1차식 이렇게 3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럼 그는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이렇게 3개가 나올 거고 해의 경우의 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1차식은 무조건 이제 실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실근. 개수가 실수일 때요. 그 다음에 2차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어근.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이 실근이 다 다르면은 이제 서로 다른 이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 3차 방정식을 지금 푸는 것보다 이 해의 경우의 수를 푸는 게 처음엔 중요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해의 경우의 수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좀 어려운 문제들 풀 때 해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성립하도록 경우의 수를 맞춰서 풀어주셔야죠. 네. 자, 2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 그 하나가 얘랑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실근과 중근, 그 중근이 얘랑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3중근이 하나가 있고 3중근. 일단 실근하고 중근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실근과 중근 다른 경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하나가 얘랑 같은 경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근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총 3개가 있는데 두 개가 중복근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중복근이다. 중복근과 다른 실근. 그 다음이 마지막이 이제 실근 한 개랑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 이게 지금 총 경우의 수가 4가지죠. 네, 4가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원래 방정식은 함수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좌변함수, 우변함수 교점의 x좌표 찾는 거. 근데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는 이제 수학2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방정식 풀이를 대수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다시 함수 문제랑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4차 방정식도 정리를 할게요. 4차 방정식도 이제 일단 인수 정리를 먼저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1차식, 3차식. 근데 3차 방정식 그것도 이제 3차식도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1차식 4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근의 개수가 4개라고는 해야 돼요. 복소수 범위에서 4개의 복소근을 갖는다. 아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수만큼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근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의를 두 개 묶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묶든 상관이 없는데 2차 방정식 두 개를 통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제 나눠볼까요?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첫 번째,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서로 다른 내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렇게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그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졌는데 이제 하나가 그러니까 두 식은 이렇게 갖는 쪽에서 이쪽의 두 식은 중에 하나랑 이쪽의 두 식은 중에 하나가 같을 수가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하고 중복근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 중근이 나왔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이 세실근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그다음에 그 중복근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중복근하고 얘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중복근 두 개 가질 수 있죠. 서로 다른 중복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4중근. 아까 3중근처럼 4중근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허근도 있어요. 이거 경우의 수가 좀 너무 많아요. 하여간 이제 그 서로 다른 두 식은하고 이거 어디까지 다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허근을 가질 때는 항상 서로 다르게 가져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허근도 중복근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2차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2차식 똑같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2차 방정식에서 나올 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6번.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라 중복근. 중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중복 허근이라고 할게요. 중복 허근. 여덟 번째는 서로 다른 네 개의 허근. 서로 다른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뭐 빼먹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 넘어갈까요 이제? 사실은 그 선수상방정식 문제는 이제 풀면서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154페이지 밑에 봐주시면은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그 시환 말씀 좀 말이 나오고 있고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이제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고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뭐 사람마다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상반 방정식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 무서과가 아니니까. 대칭식은 사실 물리과에서 다른 의미를 쓰기 때문에. 자, 이제 필수 예제를 봅시다. 156페이지요. 제가 화면 좀 옮길게요.
문제풀이 하는데 이게 좀 더 그 영상이 좀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1번 먼저 봅시다. 필수예제 1번. 네, 보이시죠? 뭐 이렇게 써있어요. 1번에 지금 3x 최제곱 이렇게 써있죠. 인수정리를 써주시면 되는데 먼저 여기다가 x에다가 뭐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맞네요. 마이너스 2가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은 그 마이너스 24 이제 플러스 28 마이너스 4는 0이죠. 대입하면 0 되죠. 그러면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저 식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자 가로셈은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조리법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떼세요 저를. 3x 제곱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6x 제곱 나오니까 x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x 제곱 2x가 없어져야죠.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여기는 지금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 인수로 있어야 되고 자 x 플러스 1로 먼저 제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건 뭐 x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2는 0. 자 풀라고 그랬죠? x가 마이너스 1 또는 컴마 마이너스 2 하고 맨 마지막에 5r 넣어주시고 3분의 2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 있는 컴마도 5r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2번도 인수정리니까 일단 생략을 할게요. 인수정리를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그 공통부분이 있는 4차방정식 풀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4x를 x제곱 플러스 4x를 이렇게 치환을 해주세요. 치환을. 근데 지금 다항식을 어떤 문자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봐주세요. 치환을 하는데 얘가 지금 뭐 실수범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값이 뭐 이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써줄 수는 없고 만약에 실수하는 말이 나와 있으면은 얘가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치환되는 것이 실수 범위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x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정식을 풀라고는 했거든요.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대로 치환해가지고 들어갈게요. 저는 x 플러스 5의 완전제곱식인데 이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그러면 x가 인수분해 해주시면 x가 5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다.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대입을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x가 1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답이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맞습니다. 여기 제 왼쪽에 있는 답을 보고 있었어요. 뭐지? 이러고 있어.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그 2번도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뭐 생략을 해도 괜찮은 문제라고도 생각하지만 너무 대표 유형이어서 풀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얘는 사실은 그 어렵게 나온 유형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 유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2번은 여기다가 플러스 얘가 데미지 전개를 해주실 때 지금 둘이 묶어서 전개하고 여기 이렇게 묶어서 전개를 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5x 이런 게 이제 공통부분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얘를 이제 가운데 있는 거를 라지 x로 좀 써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물결치는 데는 라지 x 플러스 4가 되겠죠. 라지 x 이렇게 써있는 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라지 x 제곱 플러스 10라지 x 그 다음에 24에서 120 빼주시면 마이너스 96 이렇게 돼요. 이거는 지금 16 곱하기 6으로 좀 봐주시면은 x가 이제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또 풀어주시면 이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이 0이다. 이거를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x제곱 지금 6이 그대로 이제 5x 마이너스 6은 0. 자,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은 얘가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 게 더 쉬워가지고 바로 쓸게. 밑에 거 x는 1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위에 거는 지금 근해 공식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 자리가 이제 제가 좀 바꿔 나갈게요.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5 설마 25에서 허근 나온다. 25 빼기 자 4에서 4를 곱해서 64를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39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9. 일단 루트 39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9i랑 x가 1 또는 마이너스 6이다. 예,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필수 예제 3번. 얘도 지금 그 보기 처방 정식 풀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 공식까지 그냥 두 개 다 해요 그냥. 자, 근데 이거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실 거잖아요.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해서 그냥 푸시는데 만약에 실수라는 말 나와 있으면은 치환할 때부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치환을 잘 안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기본적인 걸 지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니까 이걸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주고 t는 4 5r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이게 지금 그 보기 처방 정식 풀이 2번을 뒀는데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번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고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합차공식을 만들어서 풀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공식으로 들어가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0 여기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전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나오고 여기 뒤에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i x가 또는 이렇게 나오겠죠. 4개가.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보통은 보기차 방정, 그러니까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참 그 x제곱 더하고 x제곱 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x제곱 플러스 1의 아닌 제곱식으로 바꾸고 이게 x의 제곱 형태로 보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합차공식이죠. 얘랑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공식으로 바로 가주시는 걸 저는 공식을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필수예제 4번을 봐주세요. 자, 이거는 그 일단은 식을 봐주시면은 이렇게 상반방정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5x 그리고 양옆으로 배치는 게 좀 보이실까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x에다 0을 한번 넣어보시면은 성립 안 해요. 0이 아니에요 x가. 그래가지고 x로 나누셔도 돼요. x 제곱도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시면 문제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얘 둘이 묶는데 5x 플러스 x분의 1보다 이렇게 묶어서 봐주시면 얘를 라디스 치환을 할 거예요. 저는 치환 잘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걸로 얘는 이제 6으로 묶은 다음에 라디스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은 6 라디스 제곱에 플러스 5 라디스 마이너스 38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0은 0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인수분해 눈치껏 잘 해주시면은 5랑 10 20이고 15니까 위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위에 2분의 5 라디스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일단은 이제 치환된 놈한테 이렇게 해를 딱 부여를 해주시고 다시 이걸 다시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써주시면은 처음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5x 플러스 2분의 0 이게 나오니까 x는 이거 이제 인수분해 많이 하죠. 그러니까 x 2분은 2분의 1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3x를 곱해주시면은 3x 제곱 플러스 10x 그 다음에 33은 0 이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필수예제 5번.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하면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해라.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먼저 대입을 해주시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식을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매번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이 책 보고 앞에 보시면은 힘드시니까. 자,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주시면은 성립해야 되겠죠. 대입을 해주시면은 a는 2가 나와요. 그래서 대입을 다시 2를 이렇게, 여기는 3, 여기는 6 이렇게 해주시고, x가 마이너스 1 이거 근으로 갖는다 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가져야 돼요. x 플러스 1가 인수로 갖는다. 가로세로 좀 해주시면 x 제곱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2x 제곱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3x 필요하고, 마이너스 3x인데 플러스 3x 나오려면 플러스 6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인수가 딱 끝났어요. 이렇게. 근데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6이죠. 굳이 이제 근의 공식 쓰지 않고 답은 6이라고 근계를 가지고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6번을 한번 봐주세요. 필수예제 6번도 약간 지금 비슷하게 너무 비슷해요. 지금 식이 저는 미주가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둘 다 대입했을 때 0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1차식이 나머지가 0이니까 항별로 비교하면 a와 b는 연립방정식 풀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1 넣고 성립, 마이너스 1 넣고 성립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고 똑같아요 둘이. 자, 1 넣고 이제 해주시면은 a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1을 넣고 해주시면은 a 플러스 b는 아니죠? a 플러스 b는 0 아까 쓰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둘이 빼시면은 2a가 4니까 a가 2,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2랑 마이너스 2랑 대입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x제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x 4제곱 뒤에 이제 x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 앞에 이제 3차식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x 나오는데 지금 마이너스 x제곱 근데 x제곱 플러스 2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2x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요거겠죠.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답이 2입니다. 2. 이것도 근계.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 봐주세요. 자, 필수예제 7번 문제 풀이할게요. 이 문제는 사실 유형으로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중근을 갖게 하다고 지금 그랬는데, 제가 아까 3, 4방정식의 근의 경우에서 말씀드렸죠. 중근이라고 하면 3중근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1번 경우는 그거예요. 1번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인수분, 보통 이제 근의 경우에서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보통 이렇게 줘요. 바로 근의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면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문제 풀기 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을 하나를 알려주고 좀 줄이는 거죠, 경우를. 그 다음에 중근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냥 근이 뭔지 알려주는 것도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정리가 쓰일 수 있는 형태를 이제 개수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셨을 때 0 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근의 경우수를 줄이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x제곱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필요하겠네요. x제곱 없으니까 마이너스 x가 나왔는데 2p가 필요하겠네요. 상수함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이 지금 근이 이미 있는데 이제 어떤 거를 원하시는 어떤 종류를 정리해 주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근이 저 2차 방정식 보이시죠? 얘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2 플러스 2p가 이제 딱 되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고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근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p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중근을 받는다. 자, 판별식이 0인 거를 써주시면은 1 빼기 8p는 0 해서 p는 8분의 1 이게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요. 여기 p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근을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 된다고 봐요. 0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세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같이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중근으로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같이 따져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게 중근인지 아니면은 삼중근인지 아니면은 중근과 다른 실근인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p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대입을 해가지고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중근을 가질 수 없죠. 일단은 만약에 x 마이너스 1 3중근을 x가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3중근을 가지려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미 생길 때부터 아니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3중근은 사실 애초부터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그냥 그러면 다른 경우겠네, 두 번째 경우겠네 이러면서 가져도 상관없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인 게 일단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값을 합을 더해라 했으니까 p 마이너스 1하고 8분의 1 더해주시면 답이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벌써 이제 3차 방정식 활용으로 왔는데 이것까지 문제를 풀고 다음 단원이 근계가 있네요. 근계를 바로 해서 여기를 지금 3차 방정식을 한 번에 끝내는 게 3차를 체력적으로 제가 체력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원래도 좋은데 자 3차 방정식 필수에서 8번 정육면체 가로 세로 길이를 2cm씩 내리고 높이를 4cm 줄였더니 부피가 그렇게 되었대요. 정육면체 원래 한모서리 길이를 x라고 잡아놓고 x 0보다 커야 돼요. 자 활용 문제는 저렇게 문제에서 벌써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4cm 줄였더니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x는 또 4보다 커야 돼요. 4보다. 이걸로 따라가야 돼요. 사실 지워지고 이걸로 붙이고. 헷갈리네. 이게 부등호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꺽쇠를 쓰니까 자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이제 2cm씩 늘리게 되면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이 들어가고 x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게 243이래요. 부피가 243 직립면체가 되었다. 243은 그 7의 세제곱인가요? 아닌가? 그 343이구나. 243은 3의 5제곱이죠? 3의 5승? 뭐 그냥 떠올랐어요? 자, 여기가 지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전개를 해주시면 x 세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제곱 x제곱이 없고 다음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4x 마이너스 12x 다음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43 마이너스 259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뭘까요 도대체? 자 259 이건 이제 소인수분해 아니 뭐 곱하기 뭐가 250인지 찾아봐야 돼. 인수정리를 좀 떠올려 볼까요? 인수정리 x에다 뭘 넣어야 지금 343 나오게 하는 게 이제 7이었잖아요. 7 한번 넣어볼까요? 343
다음에 7 나오면 84 빼야 되고 259 빼야 돼요. 여기 지금 빼라고 하는 게 다 더해보면은 3, 5, 5? 됐어. x가 놀랄 일 아니에요. 그냥 오바 좀 한 거예요. 자, x가 7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x-7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냥 답이 7일 텐데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원래 이제 문제를 이렇게 뭐 서술형으로 써야 되면은 뒤에도 써야 돼요. x제곱 있고 플러스 7x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9x가 있고 이게 이제 나오려면 49 얘를 그냥 7로 나눠주세요. 그냥 37 플러스 37 는 0. 자 여기는 이제 안 해봐도 우리가 문제의 경험을 알고 있는데 한 번씩 한번 잘할 거예요. 작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근은 x는 7밖에 없습니다. 답이 x는 7 그냥 센티미터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허수는 왜 안 되냐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기하학적인 양을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 모는 종이 해놓고서는 직각삼각형을 해놓고선 빗변의 길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무리수도 존재해야 돼. 그 대응되는 수가 존재해야 된다. 근데 얘가 유리수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는데 무리수는 일단은 기하학적인 양이기 때문에 실수 자체가 기하학적인 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 길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측량 공간이라고 제가 번역한 말이고 매트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있는 공간 좌표 평면 여기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육면체라고 하는 거 길이를 대변을 해야 돼요. 길이를 그러면 이건 실수여야 돼요. 허수가 아니고. 자, 되셨죠? 자, 바로 3차 방정식 근계로 좀 가볼게요. 3차 방정식 근계. 이거는 제가 그 새 ax 세제곱 이거를 2차 방정식에서 근계를 유도했던 것처럼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주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로 증명을 했어요. 한 가지는 그 일반적인 방식이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근해 공식을 합하고 곱하고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인수정리로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죠. 저는 원래 처음에 그걸로 공부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개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3, 4차부터는 개로 유도를 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해 공식은 너무 복잡해요. 있긴 있는데 5차 방정식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없다고 뭐 누가 증명을 해놨대요. 저도 이제 논문 듣기만 했고 논문이 있다.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사람인데. 자 여기서 이제 a 최고차원계수 a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 근데 이거 전개를 이제 해주시면은 저희가 전개하는 거 많이 했었죠. a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문자 하나만 들어가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문자 두 개 들어가면은 b 알파 베타 b가 아니고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 그러니까 근계 예를 들면 이제 세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거를 예로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 식에서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뭐냐 그러면은 a분의 c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t. 그 다항식 전개는 저희가 그 나중에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경우의 수 단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근계에 대해서 써주시면 돼요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켤레근이 있어요. 켤레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개수가 실수일 때 또는 유리수일 때 하면서 나오는데 저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것들을 전부 그 2차식 형태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켤레근이라고 하는 게 어딘가에 2차 방정식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켤레근이 있어요. 어떤 근이 허근이 있거나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이 있으면은 그 허근에 포함했던 2차 방정식이 있을 거고 거기서 켤레근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이 정도만 드리고 예를 들어 유도를 막 하고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수학적인 거를 더 잘 이해를 해가지고 좀 생략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필수제 9번으로 저희 넘어갔고요. 여기는 앞에 곱셈 공식의 그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 노가다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어떤 거 풀까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애들이 제일 복잡하고 힘든 것만 계속 골라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애들이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복잡한 걸 모두 못 골라내. 근데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거 골라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막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3번 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2번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3번이 저는 좀 더 간단한 거거든요. 2번은 어쨌든 계산을 좀 곱하기 계산해야 되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그대로 더 전개를 하면은 모든 항이 일단 3차식이 돼요. 3차 항이 돼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저희 문제 풀 때 이대로 다 써놔야 되거든요. 감마가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0이죠. 이게 지금 0 나오는 건 일단 많이 간단해 보이는데 뭘 하든 여기가 이제 3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이게 3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3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0이 아니고 이 값을 이제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앞에가 27 문자 하나 곱해진 거 마이너스 이제 9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인데 지금 이렇게 쓸게요. 뒤에가 또 다 대칭적으로 나오는데 뒤에 게 이제 두 개 곱해진 텀이 있죠. 일단 쓸게요. 일단 플러스 3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다음에 마지막이 다 곱해진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다 해주시면은 얘가 3이 돼가지고 이게 둘이 없어질 거고 여기 0이에요.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니까 얘가 5만 딱 남겠죠. 그래서 이 1번 답은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고 필수에서 10번으로 가주시면은 최근에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최근으로 하고 이것도 되게 조금 최근창 개수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인수증 써가지고 이제 선차방정식 만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최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니까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나오고 3 이게 이제 최근의 합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은 지금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지금 3이죠. 여기 3이죠. 6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해가지고 쭉 써주시면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고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가 나오니까 두 개씩 있어요. 그 다음에 1 나와서 3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근의 곱인데 세근의 곱이 아니고 두근의 곱끼리 더한 건데 지금 여기가 3이고 얘는 뭐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지금 3이죠.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지금 9고 9에서 2를 빼면 7. 자,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세근의 곱 이거 곱해 주시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앞에 문자부터 쓸게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해놨고 여기가 3이고 그러니까 이제 1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이 6, 그 두 개씩 곱한 게 7, 그 다음 3개 곱한 게 3 이제 구하라 그랬죠. 개수가 3차 방정식 세우란 소리예요. x 세제곱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6x의 제곱으로 이거는 플러스 7x로 이거는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여기. 자, 3차 방정식 특수해를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x 세제곱의 허근 x 세제곱은 1의 허근 지금 이게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이미 설명을 하는 교재가 있고 그 3차 방정식 단원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둘 달라요. 2차 방정식에서 출발하는 거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x 아니죠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이 이제 뭐다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걔를 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해놓고선 계산하시고 막 이래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지금 이 교재처럼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의 성질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보시면은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의 한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제 쓸 건데 이게 지금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바가 있고 그랬어요. 설레는 여기 있을 거예요. 약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 저기서 이제 그 세 가지 몇 가지를 이제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메가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성립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바 세제곱 모두 1이다 이렇게. 요거를 좀 많이 써요. 요거를. 자,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교재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에서는 이제 그 양배에다가 x-1을 곱해가지고 0에다 곱하면 0이니까요. x 세제곱이 x-1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허근이 결국에는 뭐 오메가라고 치면 아니면 오메가 바라고 치면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제 막 다 오갈 수 있는 세 번째가 처음에 저렇게 식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허수 G가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총 4가지 경우 조합이 가능하죠. 이 어떤 걸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G가 2분의 플러스 1 마이너스 나왔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것의 한 근이죠. 얘네들의 이것들이 전부 이거 완전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 설명하는 방법이 또 이제 대충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1번으로 출발했든 2번으로 출발했든 3번으로 출발했든 간에 세제곱이 1이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세제곱이 1이죠. 세제곱이 1이라는 성질을 막 써라. 바로 이 다항식을 다뤄가지고 세제곱이 1이라는 관계식을 얻어내서 써라. 이런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로 좀 보편적인 가르침인데 문제에서 이제 보통 거듭 제곱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학생들한테 얘를 몇 번 대입을 해봐라. 몇 번 계산을 해봐라. C, 그다음에 C 제곱, C 세제곱 계산해봐라. 1이 나온다.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도 있다. 그럼 C 6승이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시켜가지고 규칙성 찾게 일종의. 근데 이제 그 둘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순환마디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고 결국엔 몇 제곱해 거듭 제곱해서 1이 나오는 그 몇 번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풀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뭐가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어떤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다 알라고 말씀드릴게요. 다 아세요. 다 아시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뭘로 배웠냐면요. 이걸로 배웠어요. 저는 일반고 출신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심지어 인터넷 강의에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혈례는 나오고 막 그랬을 때 혈례를 막 다루다 보면은 잘 보여요. 나중에는 약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공부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성질이 여기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성질 말씀드릴 건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1이다. 근계를 쓴 거죠. 근계.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1이다. 근계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특히 이제 얘 세제곱이 1인 거랑 요거를 좀 조합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해주시면은 양변에 여기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될 거고 두 번째로 양변에 오메가 바 제곱을 곱해주시면은 여기 오메가 바 세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다.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것들 가지고서는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일단 저희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돼요. 웬만하면이 아니고 그냥 맞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거 쓰면서 문제 풀거든요. 막 외워서 안 쓰고 문제 푼다 이게 아니라 그냥 빨리 쓰고 풀어요. 거의 시간 안 걸려요. 거의.
누가 그거 서로 세고 있어. 10초도 안, 아니, 5초도 안 걸리는데 그냥 써서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쓰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필수에게 12번에 1번. x제곱의 한 혹은 x제곱의 1의 한 혹은 오메가라고 한다. 오메가 40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뭐냐? 오메가 3승이 1이라고 했으니까 저 다시 지수를 이제 빼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3승에 이게 13승에 오메가는 곱해져 있는 거. 여기는 오메가 3승에 6승에 오메가는 곱해져 있는 거 플러스 1. 1이고 하니까 오메가 제곱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지금 x제곱은 1 더 넘겨서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주셨으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만족해야 돼요. 지금 나온 게 글씨이기 때문에 얘는 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그 세제곱 단위로 그 세제곱 이상 되는 거는 전부 이제 그 세제곱이 1인 거를 가지고 사실 내리세요 먼저. 쭉 써주시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로,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으로, 오메가 7승은 오메가로, 오메가 9승은 1로, 오메가 11승은 오메가 제곱으로. 근데 오메가 제곱이 지금 2개가 있고, 오메가 2개가 있고, 1이 2개가 있고, 하나가 딱 남아 있고, 지금 여기는 2개 지금 묶여 있죠. 0이죠, 0. 답이 1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한번 볼게요. 저기 12번 필수에서 12번에 지금 3 오메가 제곱 3번 문제인데요.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4 그 다음에 오메가 10승 플러스 1.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요 식을 이용하고 있죠. 지금 0이다.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아니 오메가 바가 1인 거,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 그 둘이 연립을 해주시면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죠. 오메가 바.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5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오메가 떨어지는데 여기 오메가 플러스 1이 보이시죠?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5가 돼요. 답이 마이너스 5예요. 자, 벌써 3차 방정식이 끝났어요. 자, 연습 문제는 제가 추후에 모아서 따로 뿌리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